안녕하세요. 최현정 교수입니다. 생활 속 인공지능 활용. 이번 시간에는 인공지능과 알고리즘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그 인공지능의 어떤 커다란 개념, 활용 사례, 대표적인 예제들, 그리고 이제 데이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부분들을 배워왔는데요. 오늘은 저희가 알고리즘이라는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인공지능 그러면 우리가 어떤 그 새로운 기술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 엄밀히 말하면 이 기술을 표현하는 용어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존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기계가 빨라진 것도 우리가 기술이라고 볼 수 있고 아니면 그것을 처리하는 방식이나 또는 여러 가지 형태들 이런 것들도 광범위하게 볼 수 있는데요. 특별히 인공지능은 우리가 알고리즘으로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렇다면 이 알고리즘이 뭐고 이 알고리즘이 왜 인공지능의 형태로 어떻게 파생이 되는지도 한번 배워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알고리즘을 이해하게 되면 IT의 전반적인 새로운 기술들, 혁신적인 기술의 등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훨씬 더 이해하고 접근하기가 편해집니다. 뭐 쉽게 말하면 유튜브도 보면서도 유튜브 알고리즘 이런 얘기를 우리가 많이 쓰죠. 유튜브가 정말 그 우리의 취향에 잘 맞춰서 원하는 영상들을 추천해 주는 것들을 또 유튜브 알고리즘이라고도 얘기하는데요. 네, 이런 모든 것을 포함된 알고리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단계는 알고리즘이 어떤 건지 한번 그 궁금증을 해소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배울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알고리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생활 속에서도 어떻게 쓰는지 그 사례를 보면 조금 쉬워요. 그래서 생활 속에는 어떤 알고리즘이 있는지 한번 배워볼 거고요. 그 다음에 좋은 알고리즘이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이제 컴퓨터가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추상적으로 머릿속에서만 이해를 했는데 이것은 굉장히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비슷하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 해결하는 방법의 대표적인 예인 알고리즘을 한번 배워보도록 할 거고요. 그거가 연관돼서 최고의 알고리즘이죠. 현존하는 최고의 알고리즘, 머신러닝, 딥러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혹시 그 컴퓨테이셔널 띵킹이라는 얘기 들어봤을까요? 네, 컴퓨팅 사고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미래 인재들이 가져야 될 여러 가지 그런 능력 중에 하나가 뭐 여러분들 알고 있는 것처럼 뭐 지적인 능력, 창의적인 능력, 뭐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인성이 있을 수도 있고요.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요즘에 이제 많이 뜨고 있고 또 많이 다뤄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컴퓨팅 사고력입니다. 영어로는 이제 컴퓨테이셔널 띵킹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우리나라 말로 해석하면 컴퓨터처럼 생각하기 뭐 요 정도라고 보통 말을 하죠.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의 시대, AI 시대에는 네, 컴퓨팅 사고력이 네, 굉장히 중요한 역량으로 활용이 됩니다. 미래 인재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이 컴퓨팅 사고력을 활용하는 가장 중요한 역량으로 방법인 거죠. 알고리즘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알고리즘은 이제 우리가 좀 먼저 약간 정의를 본다면 절차를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절차에 따르는 것 또는 그 과정을 기술해 놓은 것을 알고리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유튜브가 저한테 그 어떤 적절한 영상을 추천해 주는 가장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뭘까요? 네, 제가 클릭하는 영상을 보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예를 들어서 뉴스를 주로 많이 클릭을 하더라. 그러면 대체적으로 뉴스를 또 추천을 해주죠. 제가 뉴스 중에 주로 경제에 관련된 걸 많이 본다? 그러면 이제 특별히 뉴스 중에서도 경제 관련된 걸 볼 거고요. 또 경제 중에 제가 유난히 주식을 많이 보면 뉴스 중에 경제 분야의 주식에 관련된 영상을 주로 추천하고, 그와 관련되면 뉴스도 추천하고, 경제도 추천하고, 주식에 관련된 다른 컨텐츠도 추천하면서, 제가 원하는 그런 그 아이템, 소위 말하는 컨텐츠에 맞춰서 계속 추천을 해주죠. 그것도 결국은 뭘까요? 어떤 절차나 과정으로 기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을 저희가 뭐라고 부르냐? 알고리즘이라고 부릅니다. 알고리즘은 일종의 컴퓨터가 일을 처리하는 절차를 기술해 놓은 것입니다. 네, 컴퓨터가 일을 처리하는 절차를 어떻게 기술을 하죠, 보통은? 네, 이게 이제 주로 네, 코딩이나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보통은 구현이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지지난 시간쯤에 했던 것 중에 파이썬으로 간단한 코드를 한번 구현을 해보셨을 거예요. 그 파이썬으로 코드를 구현을 해보니까 굉장히 절차적으로 순서대로 뭔가 명령어를 때리면 그거에 맞춰서 일이 수행되는 걸 볼 수가 있었죠. 그런데 이 프로그래밍 언어를 바로 배우는 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그 전에 배우는 게 뭐냐? 바로 이 알고리즘이라는 거죠. 자, 알고리즘은 보통 이렇게 화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순서도 형태로 보통 모양이 많이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그 신호등에 대해서 대처하는 방법을 컴퓨터가 어떻게 표현을 하냐. 뭐 사람의 경우는 파란색이면 간다. 예. 빨간색이면 서 있는다라고 하죠. 네. 우선 컴퓨터는 어떻게 하냐면 우선 횡단보도가 올 때까지 계속 직진을 하는데 자, 어때요? 신호등의 색의 체크를 계속 체크를 해요. 그래서 만약에 얘가 초록색이라면 건너가고요. 그렇지 않다면 계속 기다립니다. 이 일을 반복하면 결국은 어느 순간 초록색이 될 거고 그 순간에 길을 건너는 행위를 한다는 겁니다. 보통은 이런 식의 알고리즘의 형태로 순서도를 많이 구성을 합니다. 자, 이 순서도를 구성하는 것까지는 중요한 세 가지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 맨 처음에 필요한 과정이 바로 분해입니다. 자, 문해는 문제를 가장 작게 나누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자, 보통 코딩을 잘하는 사람들은 뭐 머리가 똑똑한 사람, 굉장히 공부를 잘하는 사람, 아니면 뭔가 조금 천재적인 거? 제가 봤을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잘하는 사람은 주어진 일들을 아주 작은 단위로 세부적으로 나눌 수 있는 사람이에요. 왜요? 컴퓨터는 사람처럼 복합적인 사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한 번에 한 개씩 단계적인 사고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일을 쪼개주는 게 필요합니다. 문제를 최대한 작게 나눠줘야 되고요. 여기서 말하는 작게는 컴퓨터가 더 이상 명령어를 나눌 수 없을 정도의 가장 최소의 단위로 나누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가장 간단하게 정의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뭐 라면을 끓이면 물 온도도 생각해 줘야 되고 그다음에 라면을 언제 넣어야 될지 스프는 몇 가지가 있는지 스프를 언제 뜯어야 되는지를 고민하지만 그걸 동시에 컴퓨터한테 다 말해주면 컴퓨터는 처리하지 못해요. 컴퓨터한테 명령을 할 때는 야 라면을 끓이기 위해서는 물을 준비해야 돼. 물도 냄비에 넣어줘야 돼. 자 가스에 불을 켜. 자, 그리고 얘가 어때? 끓을 때까지 계속 끓어. 이런 식으로 아주 자잘자잘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문제를 명시하지 않는 이상은 컴퓨터는 굉장히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분해하는 게 필요하고요. 또한 이렇게 분해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굉장히 절차가 길어지고 그 다음에 그렇게 분해하다 보면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반복적인 부분들이 많이 생겨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라면을 끓인 예를 보면 이 물이 언제까지 끓는지 확인하려면 어떻게 돼요? 계속 끓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면을 넣고 나서는 또 면이 익었는지 계속 확인해야 돼요. 뭔가 계속 확인하고 반복하는 작업들을 굉장히 빈번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주요하게 인식되거나 반복되는 요소를 추출하는 패턴 인식이 필요합니다. 자, 분해의 과정에서 굉장히 작아진 것들을 패턴 인식의 과정에서 어떻게 해요? 좀 구조화를 시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코드를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사칙연산의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산수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입니다. 자, 우리가 덧셈, 더하는 거, 뺄셈, 곱하는 거, 그 다음에 나누는 거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 이 곱셈과 나눗셈은 결국은 뭐로 표현할 수가 있죠? 네, 덧셈을 여러 번 더하거나 뺄셈은 여러 번 빼게 되면 곱셈과 나눗셈을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컴퓨터 입장에서 이 사칙 연산을 분해하다 보면 결국은 곱셈과 나눗셈은 덧셈과 뺄셈의 아주 작은 단위를 굉장히 여러 번 반복하는 형태로 구현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패턴 인식의 단계에서는 굳이 곱셈과 나눗셈을 표현하는 것은 어때요? 덧셈과 뺄셈으로 더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고차원적인 연어로 추상화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문제를 분해하고 패턴 인식을 해서 딱 봤더니 지금 문제에서는 사용되지 않았는데 다른 문제를 풀 때 보니까 내가 방금 했던 패턴 인식 그 분해 요소가 필요하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런 문제의 공통점을 파악해서 걔를 일반화시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적절한 어떤 문제나 적절한 과정들은 패키지를 시키거나 라이브러리처럼 만들어서 저희가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컴퓨터 알고리즘은 주어진 문제를 분해하고 그 문제 안에서 주요하고 반복되는 요소를 추출하고 또 이를 통해서 구체화되고 또 재사용할 수 있는 추상화된 요소로 나누는 것까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조금 더 쉽게 아까 말씀드렸던 순서도의 형태로 최종적으로 디자인을 하게 됩니다. 자, 알고리즘은 왜 중요하냐? 네, 왜 중요하냐면 컴퓨터가 일을 하기 위해서 시키게 하기 위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알고리즘을 잘 짜놓으면 컴퓨터는 그거에 따라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뭐 알고리즘이 있다고 바로 동작이 되는 건 아니에요. 이 알고리즘을 보고 우리가 다양한 컴퓨터 언어를 통해서 코딩을 하거나 프로그래밍의 과정이 필요하지만 결국은 일의 절차를 아주 잘 정형화시키고 도식화시키고 구조화시켜 놓는다면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간에 컴퓨터에게 명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알고리즘이 중요한 건 절차를 정하는 거예요. 그 절차에 따라서 일을 해야지만이 컴퓨터가 이걸 편편하게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알고리즘은 10이면 10사람이면 10가지, 100사람이면 100가지의 알고리즘이 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어때요? 하다 보면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알고리즘이라는 건 결국은 최적의 과정을 도출하는 겁니다. 간단한 문제는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복잡한 문제는 오래 걸릴 거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번 학기에 배우는 인공지능 역시 굉장히 사람처럼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한 문제 중에 하나였어요. 그거를 이 컴퓨터가 얼마만큼 잘 이해할 수 있게 분해하고 패턴 인식하고 추상했느냐가 이 문제의 관건이었고 그게 결국은 어때요? 금세기에 해결이 된 겁니다. 자, 결국 어떻게 하면 문제를 빠르고 정확하면서도 완성도를 높게 해결하느냐가 바로 알고리즘의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간다. 예, 우리는 뭐 이제 뭐 명절이나 이럴 때 귀성을 하게 되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고향이 부산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방법, 간단해요. 사람에 따라 다 다르겠죠. 저 같은 경우는 KTX를 타고 갈 거예요. 그러지만 어떤 사람은 고속버스를 타고 갈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자가용을 타고 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 가지게 결국은 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다양한 문제를 결국은 표현할 수 있어요. 굉장히 무수히 많은 알고리즘이 존재를 해요. 그렇지만 이 목적은 다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는 거예요. 결국은 컴퓨터 입장에서라면 효율적으로 빠른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필수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나는 부산까지 가는데 무조건 시간이 우선이다. 그러면 KTX 또는 뭐 비행기가 있다면 비행기를 타는 게 맞겠죠? 그렇다면 나는 시간보다는 비용이 문제다. 그렇다면 나는 그냥 버스로 타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나는 가고 있지만 우리 온 가족이 같이 가길 원해요. 그런데 버스를 예매할 수도 없고 기차를 예매할 수 없다. 그러면 그냥 자가용을 이용해서 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다양한 문제들, 이 문제들의 해결 방법이 알고리즘이고, 특별히 컴퓨터 알고리즘이라는 것은 결국은 컴퓨터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절차를 컴퓨터에 맞게 지정, 명령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알고리즘은 문제를 해결하는 절차예요. 자, 알고리즘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절차적인 집합의 문제이고 문제를 빠르고 정확하게 그리고 완성도 높게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자, 뭐 예를 들자면 집에서 학교로 가는 알고리즘, 그릴치즈를 만드는 알고리즘, 마트에서 물건을 찾는 알고리즘, 무수히 많은 알고리즘이 존재해요. 자, 우리가 오늘 식당에 가서 키오스크도 어때요? 메뉴를 주문해주는 알고리즘이 동작을 하고 있는 거겠죠? 자, 그리고 어딘가 가면 예를 들어서 그 우리가 주차장 같은데 차량이 안에 꽉 차 있으면 더 이상 진입을 막아야 돼요. 그렇다면 이 주차장은 어때요? 차량의 개수를 확인해서 이 차량이 넘치지 않도록 제어해주는 알고리즘을 구현한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까지 배웠던 우리가 이제 딥러닝, 머신러닝 배울 거죠?
네, 아주 좀 자세하게 배울 거고 개념을 배웠는데 머신러닝도 뭐예요? 알고리즘입니다. 딥러닝도 알고리즘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예를 한번 들려보도록 할게요. 자판기에서 음료를 뽑는 알고리즘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어때요? 자판기에 가서 음료수를 쳐다보고, 네, 돈을 넣고, 그 다음에 누른 다음에, 네, 원하는 음료수를 겟합니다. 자, 이럴 때는 순서나 이런 게 필요하지 않아요. 뭐, 돈을 나중에 꺼내도 되고, 멀리서부터 음료수를 먼저 찾아봐도 되고, 아니면 돈을 먼저 넣고, 자판기를 봤는데 원하는 음료가 없으면 그냥 뭐 돈을 빼버리면 돼요. 네, 그렇지만 컴퓨터한테는 그렇게 다양한 케이스를 명령해 줄 수가 없습니다. 컴퓨터는 어떤 절차를 통해서만 일을 처리하기 때문에 네, 최소한의 오류가 없이 예를 들어서 쓸데없이 돈을 넣고 빼는 일은 안 하도록 예, 이 프로그램을 구현해 주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자, 그래서 우선은 자판기에서는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원하는 음료를 선택해야 돼요. 원하는 음료가 있지 않다면 이 자판기를 쓰지 않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자, 원하는 음료를 선택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가격을 확인을 합니다. 자, 그리고 가격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돈을 넣어야 돼요. 네, 그 아래 돈을 넣으면 너무나 많은 반복적인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원하는 음료수 버튼을 눌러줘요. 그 다음에 상품 출구에서 음료를 꺼내고 만약에 거스름돈이 있다면 거스름돈을 받는 거죠. 자, 여러분들, 우리가 자판기에서 음료 하나 뽑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었던가요? 네, 우리에겐 어렵지 않지만 컴퓨터에게는 이러한 모든 상황을 다 알려줘야 돼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컴퓨터는 되게 뭔가 처리하는 걸 잘 못하나 보다. 그렇지 않습니다. 컴퓨터는 모든 조건을 다 예, 대처를 해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컴퓨터한테 잔돈에 대한 그러니까 음료 값에 대비 내가 지불한 돈이 많다면 잔돈을 꺼내줘라는 명령어를 넣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1,000원짜리 음료수를 살 때 10,000원짜리를 넣더라도 얘는 절대 9,000원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돌려주지 않으면 이 자판기 고장이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알고리즘을 잘못 구현했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래서 가급적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를 최소의 단위로 분해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패턴을 발견하고 구조화를 시키는 추상화시키는 과정을 통해서 네, 우리가 알고리즘을 구현을 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좋은 알고리즘이란 무엇일까요? 자, 좋은 알고리즘.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우선 컴퓨터가 처리하는 컴퓨터 알고리즘에서 좋은 알고리즘은 가급적 뭘까요? 컴퓨터의 자원을 덜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때요? 우리가 가장 컴퓨터를 쓰면서 화나고 속상할 때가 어때죠? 네, 반응이 느릴 때예요. 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는 컴퓨터가 처리하는 동안 모래시계가 이렇게 움직였어요. 요즘에는 이제 시계가 움직이는 형태가 많이 되지만 옛날에는 모래시계가 동그라미를 그리면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 이렇게 회전하는 그런 아이콘들이 있었었는데요. 요즘에는 그런 아이콘을 거의 볼 수가 없어요. 왜요? 그만큼 컴퓨터가 처리 속도가 빨라졌고 알고리즘이 훨씬 더 잘 짜여져서 빠르게 응답을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결국은 컴퓨터 알고리즘은 자원을 활용을 유한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해서 제일 좋은 건 뭐예요? 적은 시간, 빠른 처리를 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적은 자원, 하드웨어의 자원을 적게 사용하는 거. 예를 들어서 내 컴퓨터, 내 노트북의 성능이 아주 좋지 않아도 내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가 잘 돌아가도록 해주는 거예요. 어떤 문제는 컴퓨터의 성능이 좋아야지만 돼요. 자, 여러분들 혹시 슈퍼컴퓨터라고 들어봤을까요? 네, 슈퍼컴퓨터는 굉장히 뭐 말만 들어도 기능이 되게 좋아 보이죠? 네, 그래서 이 슈퍼컴퓨터를 통해서 처리한다는 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자, 슈퍼컴퓨터가 주로 사용되는 건 어디일까요? 네, 여러분들 날씨 정보, 기상 데이터 처리할 때 많이 씁니다. 기상 데이터는 굉장히 많은 데이터와 많은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이 사용하는 뭐 꽤 비싸다는 뭐 게이밍 노트북이나 또는 게이밍 컴퓨터에서 기상 데이터를 돌린다? 아마 내일 모레쯤에 오늘의 날씨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런 것처럼 가급적 적은 시간, 적은 자원을 사용하는 것이 좋은 알고리즘입니다. 자, 좋은 알고리즘이 첫째, 문제를 정확히 해결해야 돼요. 네, 아무리 빨리 해결해도 오답을 내놓으면 안 되겠죠? 네, 옳은 답을 도출해야 됩니다. 자, 속도가 빨라야 돼요. 네, 결과값이 같다면 짧은 시간이 좋아요.
자, 동일한 사칙현상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떤 친구는 3초 안에 해결했고 어떤 친구는 5초 안에 해결하는 프로그램을 짰다. 그럼 뭐가 좋을까요? 당연히 3초 안에 짠 친구께 좋다는 겁니다. 자, 최소의 자원을 사용하는 게 중요해요. 자, 뭐냐? 아까 말했던 컴퓨터의 성능, 메모리의 크기, CPU의 속도, 그 다음에 하드디스크 용량. 네, 가급적 적은 용량을 쓰는 게 좋다는 거예요. 내 프로그램은 굉장히 빨라. 그런데 내가 사용하는 컴퓨터는 굉장히 성능이 좋아야 돼. 그런 거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네. 동일한 컴퓨터에서도 빨리 처리하는 걸 짜는 게 좋다는 겁니다. 또한 굉장히 미묘한 차이지만 중요한 차이 중에 하나가 뭐예요? 알고리즘이 단순하고 명료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네, 우리가 사용하는 알고리즘은 대부분 일회용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판기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은 자판기 하면 대부분 음료 자판기를 떠오르죠? 자, 그런데 요즘에 지하철 같은 데 가면 음료 자판기에 음료가 껴져 있는 것도 있지만 요즘에 어때요? 다양한 뭐 과자나 또는 일반 뭐 휴지나 티슈 같은 여러 가지 물품들을 어때요? 네, 정립해 놓고 또 그거를 꺼내는 자판기들이 있어요. 자, 기존의 음료 자판기는 음료를 바꾸려면 아마 자판기를 뜯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디스플레이 액정이나 뭘 다 바꿔야 되지만 네, 물건이 배치되어 있는 거는 오늘 재고가 많은 물건을 갖다 놓으면 네, 오늘 제품이 바뀌는 겁니다. 어때요? 훨씬 더 똑같죠? 똑똑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요즘 제가 최근에 놀이공원에 갔더니 자판기가 아이스크림을 주더라고요. 근데 이 자판기는 어때요? 냉동 기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요즘에 자판기 안에서 솜사탕도 만들어주고, 네, 기계팔을 이용해서 바리스타, 커피도 즉석해서 조제를 해줍니다. 예, 그러는 것처럼 대부분의 기능들이 재사용되기 때문에 단순하고 명료해야 어때요? 해독성이 높아지고 리유즈, 네, 재사용이 훨씬 더 높아지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가장 좋은 알고리즘은 그때그때 다르다? 네. 좋은 알고리즘이 만약에 네 가지 기준을 다 충족한다면 어떤 게 좋은 알고리즘일까요? 만약에 굉장히 명확하고 속도도 빠르고 자원도 적게 사용해요. 그리고 굉장히 간단하고 명료해요. 그런데 그렇다면 그런 게 여러 개다. 어떤 게 좋을 거냐는 거예요. 네, 그거는 상황에 따라 좀 다르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책을 정리하는 알고리즘을 짠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책을 정리할 때 어떤 경우는 뭐 분야별로 정리하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는 내용별로 정리하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또 어떤 경우는 뭐 나는 특이하게 책도 색깔별로 정리하겠다 이럴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정리하는데 한 가지 방법이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제목이든 표지 색상이든 크기든 아니면 분야, 그 다음에 가족 구성원의 키에 맞춰서 아래쪽은 어린이 거, 위에는 어른 거 그렇게 한다면 방법이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장 좋은 알고리즘은 빠르면서 뭐 효과적이면서 이러는 것도 있지만 결국은 이런 다양한 상황에 맞춘 최적의 알고리즘이 훨씬 더 좋다라는 겁니다. 결국 주어진 상황에서 문제를 가장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알고리즘이 좋은 알고리즘이고요. 이 효율의 문제에서 우리 컴퓨터는 주로 시간과 비용을 쫓아 선택하게 되지만 네, 사람이나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는 조금 더 다르게도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실제 문제를 통해서 알고리즘을 한번 구현해 보도록 할게요. 자, 한번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씨앗을 심는 순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볼게요. 자, 여러분, 제가 시간을 잠깐 드릴 테니까 강의를 잠시만 멈추시고, 네, 씨앗을 심는 순서를 한번 그림으로 그려보세요, 우리 친구들. 자, 조건은 이겁니다. 4단계로 씨앗을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는 잠깐 멈추시고요. 네, 한 2분 정도 내에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쓱싹쓱싹 옆에 있는 종이를 이용해서 한번 그림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려보셨어요? 네, 그려보시면 뭐 다양한 그림을 그리셨을 것 같아요. 자, 제가 기대하건대 제가 그린 그림과 반드시 다르기를 네, 기대합니다. 자, 저는 어떻게 그렸냐? 이렇게 그렸어요. 자, 맨 처음에 화분은 있다고 생각을 했고 화분에 씨앗 구멍을 만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씨앗 구멍 안에 네, 씨앗을 넣습니다. 네, 그리고 이 씨앗을 넣고 다음에 구멍을 덮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마지막으로 물 주기를 합니다. 자, 저는 이제 자녀가 있기 때문에 저희 딸과 함께 이걸 많이 해봤습니다. 네. 평소에는 생각을 못 했는데, 그냥 저는 씨앗을 놓고 흙을 덮었는데, 우리 딸은, 학교에서 그걸 배웠더라고요. 흙을 평평하게 만든 다음에, 손가락을 넣어서 구멍을 만든 다음에, 씨앗을 넣어야 된다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자, 아마 여러분들은 좀 다른 그림을 그리셨을 것 같아요. 그게 틀릴까요? 맞습니다. 그렇지만 4단계 안에 물주기까지 도착하는 거, 또는 씨앗을 심는 건데 왜 물을 줘요? 물주기는 별게 아닌가요? 라고 생각한다면 그 전 단계까지도 오케이입니다. 어찌됐든지 씨앗만 심는 순서를 한번 4단계로 표현해 본 거를 사례를 통해서 봤습니다. 자, 두 번째 예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번에는 송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추석이면 생각나는 송편 어떻게 만들죠? 네, 강의를 잠깐 멈추시고 여러분들 송편을 한번 만들어 주세요. 자, 어떻게 잘 만드셨나요? 네, 제가 만든 송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쌀가루를 반죽을 해요. 쌀가루 반죽하기. 그 다음에 가운데를 웅푹하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 재료를 넣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송편 모양을 만듭니다. 자, 그리고 송편 찌기까지. 네, 이번에는 4단계가 아니라 5개 단계로 표현을 했죠. 우리 친구들이 아마 떡을 안 만들어 봤으면, 글쎄요, 이거는 잘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러는 것도 있지 않을까요? 왠지 마트에 간다, 송편을 고른다, 계산한다, 가지고 온다. 이럴 수도 있죠. 아니면 이제 마트에 가서 냉동 송편을 산다, 집에 와서 찐다. 그리고 맛있게 먹는다. 이럴 수도 있습니다. 자, 한 가지만 더 해볼까요? 자, 올바른 소화기 사용법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단계로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자, 잠깐 강의를 쉬시고 4단계로 표현하고 강의를 계속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작성해 보셨어요? 자, 우선 1번 안전핀을 뽑습니다. 자, 이건 비교적 비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화재가 난 곳에 호스를 고정하고 손잡이를 누르고, 네, 이제 분말을 쏘는 과정이 있겠죠. 네, 이것도 이제 조금은 다를 수도 있겠지만, 네, 일반적으로 이렇게 소화기를 사용을 할 거예요. 자, 좋은 알고리즘이란 무엇이냐? 우리 친구들이 보통 처음에 접근할 때 놓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자세하게 말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훨씬 더 쉽게, 더 단계적으로, 아주 세부적으로 잘라서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예전에 한번 나왔던 영상인데 한번 이 영상을 보도록 할게요. 최근 색다른 방식으로 코딩을 가르치는 한 아버지가 인터넷상에서 화제가 됐습니다. What's up, the internet? You know what? I'm hungry. I could really go for a peanut butter and jelly sandwich. Do you guys think you can write down some instructions and teach me how to make a peanut butter and jelly sandwich? Yeah. Dad, I'm done. Step 1. Get 2 pieces of bread out. Got 'em. Get a butter knife and get some PB. Take 1 piece of bread, spread it around with the butter knife. No, Dad, with the peanut butter. I'm just doing what it says. It says take 1 piece of bread, spread it around with the butter knife. Hold on. Get some jelly, rub it on the other half of the bread. No, Dad, open the jelly. Well, it doesn't say to do that. Put the bread 샌드위치를 together. 만드는 과정을 논리적으로 세분화해서 아이들이 설명하게 하는 훈련. 아이들에게 직접적인 컴퓨터 언어를 가르치는 대신 코딩의 원리를 가르치는 겁니다. Take 1 piece of bread and take the butter knife that has the peanut butter on it and spread it all over the top of the piece of bread. Dad, That's the top. I mean the sides. Squirt some on another piece of bread. Take the butter knife, rub it all over the top of the piece of bread. I quit. You're not making any sense. Sorry, you ruined it on purpose. He knows how to make one. 자, 이 영상에서 보여있는 것처럼 여러분들 비교적 컴퓨터한테 최근- 얘기를 할 때는 어때요? 굉장히 자세하게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디테일하게 전달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알고리즘은 어려운 거예요? 쉬운 거예요? 굉장히 쉬운 겁니다. 우리가 이제 알고리즘이라는 단어가 왠지 컴퓨터가 뭘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고 난이도가 높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잘게,
훨씬 더 낮은 수준에서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해주신다면 굉장히 알고리즘을 효과적으로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잠깐만 쉬었다가 다음 강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어요.